주무관님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 딱 와닿잖아. 나는 이거 왜 만드나 내 돈 살살 녹는다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집에 가서 최욱 씨가 이렇게 다그치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막 시뮬레이션 막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로. 고맙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들어보셨죠? 아유 메타버스 그만합시다 이제. 지금 유행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주식시장으로만 보면 네.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련 주식들 많이 망가졌는데 네. 과연 이렇게 이제 반짝 유행을 끝날 거냐 아니면 한번 싹 정리가 되고 다시 메타버스로 갈 거냐. 결국은 메타버스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죠. 결론 안 났는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서울시에도 계셔서 오늘 메타버스 서울시 관련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디지털 정책 담당관 메타버스 서울팀의 이희옥 팀장님 그리고 최호선 주무관님 궁금한 뇌연구소의 장동선 박사님도 오셨습니다. 세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 좀 개념 정리. 네. 또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네. 메타버스 개념 정리 깔끔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네. 이게 가장 쉬운 정의인데 다른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정의입니다. 네. 그냥 인터넷의 다음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의 다음 왜냐하면 단계. 생각보다 인터넷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게 뭐 인터넷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컴퓨터라는 게 필요했고 유선이 필요해서 모뎀 또는 랜으로 연결했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무선 와이파이가 되고 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걸 영상도 보고 일도 하고 채팅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냐라고 네.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게 네.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 진화 버전이다. 어렵네요.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게 서비스가 메타버스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그냥 다음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웹브라우저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웹에 뭐 HTTP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프로토콜이.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텍스트 기반이라든지 영상 기반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이제 네. 나중에는 굳이 내가 이렇게 막 코딩을 하거나 이걸 쳐넣거나 웹사이트를 찾지 않아도 그냥 걸어 다니고 손으로 움직이고 나 이걸 보고 싶은데 뭐 이런 형태로 조종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까지 사람들이 비전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디바이스는 아마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메인 디바이스였잖아요. 네. 세상과 연결되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글래스, 네. 헤드셋 뭐 웨어러블이에요. 웨어러블. 그러니까 글래스 같은 거죠. 네. 안경을 쓰면은 이 안경의 정보가 다 보이는 네.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 게임 속 세상, 네. 뭐 디지털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긴 하죠. 기존의 네. 디바이스로도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그냥 인터넷을 우리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뭐 같습니다. 유행이 지나갔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가고 있어요. 글로 가고 있고 분명히 이제 제가 다음 질문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네. 근데 지금 망하고 있잖아. 주가 떨어지고 있잖아. 주가 지금 안 좋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거 다 사기 아니야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 이런 또 요즘 비판이 많이 쏟아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반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막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다 출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몇 주마다 그냥 줄줄이 우리 이거 미룬다, 안 한다, 뭐 접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 제가 예측하는 답은 뭐냐면 사실 매번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 판이 한번 바뀔 때마다 네. 항상 힘들고 경제 위기랑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 쓰기 시작한 시기가 얼추 97년 IMF 위기 때랑 일치합니다. 컴퓨터 뭐 PC방 엄청 유행했었죠. 98년, 네. 99년 이때쯤에.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보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쯤인데 근데 딱 이 시기에 우리가 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냈고 바로 유행한 게 아니라 대략 2009, 2010년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된다라는 비판 회의는 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힘들면서 뭔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나 이용하는 방식들이 한 번씩 크게 변화해 있는데 네. 2023년이 아마도 그런 비슷한 형태로 굉장히 힘들지만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은 이루어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이제 서울시가 한다는 건데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이 2022년 최고의 발명 타임즈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서울이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타임즈에 선정됐습니다. 진짜요? 2022년 최고의 발명. 이거 혹시 뭐 5만 개 선정되고 그런 거 아니죠? 200개. 200개 안에 들었어. 네, 와. 200개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임지에서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걸 선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의 발명으로 선정을 했고 저희는 공공기관인데 저희 외에 삼성하고 LG가 야,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메타버스 서울이 난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와, 이렇게 아니, 보안이 철저한가? 메타버스 서울을 어떻게 하는 이게 거예요? 뭐예요? 뭐 하는 거고? 메타버스 서울은 세계 도시 정부 최초로 저희 서울시가 만든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기능들 역할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공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저작 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우수한 것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서울에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갖가지 미니 게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메타버스 서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거는 5개의 분야별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 다산 콜센터의 민원 채팅 서비스가 네. 메타버스 서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아, 거기 안에 있고. 예, 저희 이제 일반 시민들이 관심 있는 지방세, 내가 네. 내는 지방세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계산해보고 상담해보는 이 텍스 시스템이라고 직접 연계가 돼 있어서 네. 실시간으로 신한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온라인 서비스하고 메타버스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온라인에서 뭐 다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있거든요. 받아요? 예, 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입니다. 일방향. 그러니까 제공되어 있는 컨텐츠를 일반 시민들이 보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입니다. 직접 right now 가상 공간을 통해서 네. 서비스를 받고 체험도 하고 즐기고 글도 남기고 예를 들면 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와, 이거 게임 좀 하세요. 게임. 게임 안 합니다. 안 해요.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는 알아요. 네, 배틀그라운드나 포트나이트는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메타버스가 아닌데 포트나이트는 메타버스 게임으로 쳐줘요. 대체 왜 비슷한 게임인데 왜 이것만 쳐주냐? 네. 포트나이트는 원래 게임사가 만든 용도랑 전혀 다르게 네. 그 안에서 막 콘서트도 하고 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방탄소년단 공연, 뭐 래퍼 네. 공연을 볼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형 쌍방향성이라는 게 게임사가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내가 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유저가 새로운 용도를 막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열려 있는 공간. 요게 이제 메타버스의 상호 운영성, 동시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포트나이트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게임으로 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메타버스 서울은 재미예요, 아니면은 편리성이에요? 두 마리를 다 잡으려고 하셨죠?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네. 내가 이동도 하고 글이나 그 다음에 뭐 자료를 놓고 이렇게 뭐 콘서트나 이런 행사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좋은데. 저 여기서 약간 조금 이렇게 엇나가도 되나요? 네, 이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관찰을 다 했는데 바로 대답을 재미와 편리성 둘 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약간 느낌은 아직 둘 다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박사님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빠병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와 편리성을 다 잡고 싶어 한다까지는 알겠는데 뭔가 아직 반응해서 아직은 둘 다 다 완성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티가 났는데 맞나요? 아직 오픈하기 전입니다. 지금 아, 저희가 소스 보안성 심의 그 웹 등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일단 지금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걸 실제로 오픈해서 사용자들이 썼을 때 얼마만큼 재미있게, 얼마만큼 편리하게 쓰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이제 나올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면 서울시청 공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뭐 있어요? 공간으로는 크게 이제 말씀하신 서울시청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광장이 있습니다. 서울 광장 광장 갈 수 있어요? 예, 경제 활성화 쪽으로 기업 지원 센터가 있고요. 저희 여의도에 있는 서울 핀테크 랩이라고 하는 금융 기업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하는데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광장에서 집회도 할 수 있어요? 집회는 할 수 있지만 네. 하지 않도록 네. 저희가 좀 왜? 왜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는데. 그거는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요. 네. 메타버스 그 엔진 자체가 그런 성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바타가 이렇게 동작하면 아바타가 구성되어 있는 모든 공간들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연산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동작이라던가 보이는 공간이라던가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진으로는 40명 이상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서울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서. 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는 게 40명, 40명, 40명 이렇게 해서 40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40명 이상의 공간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해봤습니다. 해봤어? 오. 오. 서울시청 들어가서 오. 그 안을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로비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로비만. 로비에서 밖에 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문 열고. 아직까지는 밖에는 못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최우선 주무관이 좀 네. 드릴까요? 어려운 질문은 이렇게 넘기시는. 아니요.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네. 파일럿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파일럿 서비스에서는 이제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만 이제 제공이 돼요. 이제 시청 로비랑 그 시장실로 이제 구분이 되고 이제 시장실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시장님 아바타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바타에다가 이제 말을 걸면 시장님이 이제 뭐 해치를 잡아라라는 어떤 미션 같은 걸 줘요. 예, 미션을 부여를 하면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해치 뭐 20마리 정도를 잡으면 이제 해치가 본인의 펫으로 이제 부여가 돼서 이제 본인의 아바타를 계속 그 해치가 따라다니는 되고 있는 시장님 파일럿 서비스입니다. 어디서 잡아야 되나 모르겠네.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딘가. 실제 서울시장시를 구현해냈어요? 네, 맞습니다. 모양이 똑같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오픈할 것은 네.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파일럿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의 기능이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럼 서울시장에게 뭐 민원을 접수한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저희 이번에 1단계에는 시장실에 직접 그 민원을 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민원은 저희 이제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해서 네. 그 민원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서 네. 민원으로 직접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결과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온라인과 메타버스 차이가 뭐냐. 난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은 어렵다. 기존에 그냥 인터넷은 온라인으로 따로 있고 네. 실제 세상은 오프라인 따로 있다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를 가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요.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프라인으로 움직이는 게 동시에 가상 공간에서도 매핑이 돼서 네. 두 버전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 연예인 누구 데려오고 싶어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여기 모셔오려면 돈도 엄청나게 들고 네. 뭐 서비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버스라 그러면은 잠깐 소환하겠습니다. 이러고 자 다 같이 안경 끼죠. 이러면은 트럼프가 여기 계시네라는 형태로 다른 공간의 오프라인과 이곳의 오프라인을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섞여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메타버스 서울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엄청난 재미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재미있는 게임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왜 이걸 따로 독립적으로 하셨을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에서 하는 그 뭐죠? 하여튼 뭐 제페토. 거기에서 어떤 뭐 서울시청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뭔가 이제 업무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다른 내 게임 하던 거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메타버스 서울이라는 앱 혹은 이제 이 플랫폼에 새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네. 그러려면 다른 데 접속을 끊고 나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불편함을 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포트나이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콘서트를 그 연예인 좋아하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그 연예 기획사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메타버스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올 텐데 훨씬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포트나이트라는 데서 한 이유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편의성도 좀 높여주고 쉽게 오게, 그러니까 접속을 좀 쉽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메타버스 서울이란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야 울겠어. 제가 약간 변호해드려도 네, 돼요? 변호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된지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자 이게 아마 제가 한번 짐작을 해보건데 네. 메타버스가 워낙 뜨니까 이거 해보자라고 앞서 나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구현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방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3년, 5년, 10년 인프라가 더 깔려야 방금 말한 것 같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궁극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서울시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내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 네. 이 서비스가 이제 오픈되는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처럼 네네. 가입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더 편리해질 텐데 문제는 그런 메타버스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닌데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서울시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 플랫폼 안에 구현을 해서 네. 보여주게 하고 아마 이제 같이 인프라가 진화해 가면 같이 진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네. 그 말씀이 맞고요. 자체적으로 공공 기반의 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지금 저희 서울시 각각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때 민간 플랫폼 제페토나 아이프렌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행사를 지금도 진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같은 경우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내부 민원 시스템이랑 연계가 돼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에 저희가 뭐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기간에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행사를 뭐 매년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기존의 거 작년 거 갖다가 계속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네. 새로 또 아이프렌드나 이런 민간 플랫폼이랑 연계해서 다시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랑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 서비스랑 같이 담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네. 네. 결국은 이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그런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또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탈중앙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지금의 인터넷이랑 다른 게 가장 큰 게 지금은 아이디 패스워드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다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이제 미래에는 마이데이터의 형태로 또는 아바타의 형태로 다 내 소유로 보안이 잘 된 상태를 갖고 다니면 이 게임에 들어가도 내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저 서비스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내가 굳이 거기에 가입해서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모든 개인들이 자기 아바타 또는 자기 신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궁극의 이제 네, 메타버스의 궁극의 편리함인 거예요. 약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인터넷 초창기 기억하잖아요. PC 통신 나왔을 때 별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라는 것도 PC 통신에서부터 뭐 프리첼, 싸이월드, 웹사이트 이렇게 진화를 쓱 해가면서 그 안에서 공공 서비스들도 매번 PC 통신의 서비스가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쓴다니까 싸이월드 형태로도 뭐 연결을 했다가 웹사이트로 연결했다 이렇게 진화한 것처럼 네. 제가 보기엔 지금도 이제 메타버스의 비전은 있는데 네. 아직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됐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존재하는 서울시의 공공 서비스들과 연계를 해서 네. 굳이 다른 어떤 민간의 서비스에 매번 올라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쭉 가져가면서 이제 아마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인프라의 진화에 맞춰 가려고 하시는 게 네, 아닌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됩니다. 지금 1단계여가지고 1단계예요. 지금 1단계인 네. 부분들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플랫폼에서 만든 뭐 메타버스 컨텐츠나 그리고 다른 타 부서에서 만든 메타버스 그 플랫폼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연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기 막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네. 너 왜 말을 못하니? 네. 너 왜 못 걸어 다녀? 저희가 이러면 이제 조금 네.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힘내시고. 네. 그 지금 거기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주로 이제 홍보 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직원 교육들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 서울시랑 그리고 자치구 직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또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이제 소개를 주제로 이제 직원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그러면 문 열어요? 저희가 일단은 그 12월 중에 이제 12월 오픈을 중에?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걱정은 늘 이제 그만해 걱정. 걱정도 하지만
늘 걱정은 공공이 해야 될 이제 분명히 역할이 좀 있는데 네. 모든 걸 공공으로 하려다가는 오히려 정말 꼭 필요한 공공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늘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메타버스도 혹시 작년에 불었던 그 메타버스 바람에 야 공공도 이런 거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고민에 만약에 산물이라면 네. 저는 이건 좀 아, 왜냐면 이게 메타버스는 그냥 그 전에 뭐 동마다 다 있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메타버스 제작 이거 공간 만든다는 게 그냥 홈페이지 만드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랑 비교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 그건 사실이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기반을 만들어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컨텐츠를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가능성이.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고급 서비스까지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초기 비용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신기술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제 돈인데. 네. 예. 일단 저희가 네. 목표하는 것은 네.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9 to 6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시간적인 그다음에 공간적인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의 장애나 차별적인 부분들 없이 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은 좀 제공하기 위함인 부분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이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질문 너무 날카로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희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왜 메타버스인지에 대한 네. 부분들은 네. 많이 고민하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바뀌는 건 확실한 트렌드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네. 그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3D를 경험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책 같은 거를 지금은 뭐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바로 시험을 해보거나 테스트하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차들이 저기 엄청 많이 몰린다면 몇 명의 사람들이 저기를 걸어다닐 수 있을까, 도로를 막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판단을 사실은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게 해보고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네. 도시의 이제 인프라나 모든 시스템들이 메타버스상에 구축이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놓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실제로 뉴욕시가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실험들을 메타버스 상에서 해보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가서 해라고 실제 세상에서 하고서는 그게 잘못된 결과를 가게 됐을 때는 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의 장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서비스에서 체험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난 재해 안전 체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거나 일반 텍스트 자료로 이렇게 설명을 받거나 이 정도의 교육 수준으로 이제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안전 체험관은 실제로 그 소방소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하고 모의 실험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직접 모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조금 의미가 모의 있겠네. 체험을 예를 들어 해서, 뭐 지하에 불이 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탈출을 하는지 제한된 뭐, 시간 내. 뭐 체험을 한다는 거군요. 예. 그거는 형 의미 있다. 그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에서만 가능하네. 그거는. 내년 23년도에는 이제 메타버스만에서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하는 것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매물이 이렇게 있는데 본인들이 선택하는 매물과 원하는 부분과 어떤 부분들이 일치를 해서 부동산 계약을 해보는 실제로 계약서까지 해보는 그리고 이제 그건 의미 있네.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랑 직접 상담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메타버스만 가능하네. 차라리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왕하는 거 청소년들 뭐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아마 안 써봤을 텐데 그럼 나중에 쓰다가 진짜 잘못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써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에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같은 거 좀 해보면 이런 거 잘리는구나.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 부분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닥쳐야 내가 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찍고 네. 뭘 하자는 걸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재밌네. 내 아까운 한 표를 제대로 행사 못하니까 좋다. 이건 실제로 알라메다 카운티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가 중요한데 해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너희가 한번 버추얼로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방금 같은 이제 그 재난 상황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의미. 주무관님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 딱 와닿잖아. 나는 이거 왜 만드나 내 돈 살살 녹는다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서울시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도 굉장히 메타버스를 많이 뭐 준비하고 또 돈을 많이 투자도 하고 할 텐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온 혜택이 연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실제적으로 편리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헤드셋도 비싸고 이게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사용을 잘하지만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가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전화를 할 수 있게 우리가 공중전화 박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많은 돈을 내지 않고도 PC방에 가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던 서비스가 있었는데 메타버스의 경우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 왜 공공이 해야 되고 서울시가 해야 되냐, 실제 세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정말 뒤처지는 사람 없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기업들이 해가지고는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렇지. 있어서 중요한 공공의 포인트야. 영역이 이게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포인트네. 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곧 복지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딴 데가 사실 예.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최욱 씨가 이렇게 다그치면 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막 시뮬레이션 막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주무관님은 지금 이제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되셔서 네. 모든 상황이 다 약간 좀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너무 다 아직까지는 그 즐겁습니다. 합격의 즐거움이 많이 좀 남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주변 분들도 굉장히 축하 많이 해주셨을 네, 거고. 맞습니다. 요즘 대기가 너무 어려워.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 저희 네. 최호선 주무관이 메타버스 서울 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는 1년 정도 됐지만 네. 그 전에 게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쩐지.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메타버스 서울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잘 다니다가 왜 공무원이 됐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개발자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럼 공무원은 놀러 왔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공무원 더 힘들어야 돼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맞습니다. 저희 사실은 메타버스 서울이 최초이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처음에 설레가 없으니까 저희도 이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하는 멘트가 참 와닿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체험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업무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 사실 해외에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네. 기사마다 다 서울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서울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뭐 해외 컨설팅사 EY, 그 억센처 이런 데 이제 데이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 오, 서울. 이게 그럼 뭐 공신력 있는 외신이에요? 해외 정부 쪽에서 정부기관,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뭐 MIT, 하버드 뭐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올해 자문 요청이라던가 인터뷰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선례가 돼서 자료를 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퍼스트 펭귄 하고 있는 거예요. 펭귄들이 다 누가 먼저 물에 뛰어드는 한 놈이 뛰어들면 다 뛰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먼저 뛰어들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라서 제가 뛰나? 뛰어서 살 살아남았어? 그럼 우리도 뛰자 이랬는데 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야 우리가 제일 먼저 뛰어보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뛰어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뭐라고 했으니 근데 원래 욕먹는 포지션이에요. 제일 그래요? 먼저 뛰어들면은 찬물도 제일 먼저 뒤집어 쓰고 위험도 제일 크고 욕도 제일 많이 먹는데 저는 그래도 그 비전을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란 듯이 꼭 좀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안 되면은 이거 세금 살살 녹는 거거든요. 자, 지켜보도록 합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궁금한데 연구소의 장동선 박사님, 그리고 서울시 디지털 정책 담당관 메타버스 서울팀의 이희옥 팀장님, 그리고 최호선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 골뱅이 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구독자 이벤트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합니다. 걱정 말아요 서울 걱말서 채널 구독 중임을 캡처하셔갖고 서울 골뱅이 팟빵.com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10분에게 3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드리니까 네, 자세한 내용 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니까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